안녕하세요. 어제가 일요일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 오늘 시간을 조금 내서, 지난번에, 5차 공판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서 궤변을 좀, 내놓은 변호인 측의 내용이 좀 있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어, 플랫폼 가격 자체를 내리지 않은 이유, 그런 이야기들을, 그,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시점인가 뭐 22년도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여튼 간에 거기에 보면은 KOK의 플랫폼 가격이 7달러인 상태에서 이게 많이 내려갔을 때 약 5천억 정도의 어,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7달러 하던 게 1달러가 그 거래소의 가격도 뭐 플랫폼 가격이 7달러였을 때 6.6달러, 6.5달러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크지 않은 상태가 아닌 이게 7달러이다가 1달러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5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쥐들이 거꾸로 헛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배임 행위 중에 하나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0.14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9차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때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때마다 썼던 내용이 안녕하세요.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입니다. 최근 시장 가격의 급등 및 사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플랫폼 내 KOK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해요. 시장 가격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소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확정을 하는 그 플랫폼 가격이 있고, 여기에서 분명히 걔들이 그렇게 적었어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예요. 격차 해소를 위해 이 플랫폼 가격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격차 해소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5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이 될 텐데, 그러면 1.5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쭉 올라와서 1.5달러 가까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1.5달러가 됐든 1.5달러를 상회를 살짝을 했든 여튼 간에 이게 그 뭐 그 상태로 꼭 꾸준히 뭐 그렇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격차가 얼마를 기준으로 걔들이 구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넘어선 상태에서 그러면은 1.5달러의 플랫폼 가격이고 내가 해지를 할 때도 1.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해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2달러가 되고 3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한 배 정도를 내가 이득을 보니까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5달러면 150달러인데 이거를 해지를 하고 나와가지고 3달러 정도 거래소의 가격, 시장 가격이 됐다고 했을 때 3달러가 된다고 하면은 150달러가 300달러가 되니까 이거를 해지를 하고 저기 거래소로 내보내서 현금화한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을 한 것 자체를 해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원 탈퇴, 뭐 여기서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해지를 한가 동시에 여기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 즉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격이 없어지는 거지요. 스테이킹이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의 가격보다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꾸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달러로 맞춰놨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고 이게 1달러가 되든 아니면 0.7달러가 되든 그럼 10배지요. 그럼 0.07이 되면은 100배가 되지요. 0.007이 돼버리면은 1000배가 돼요. 그러면 0.007, 지금으로는 0.0007도 하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0배 정도를 내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넣었을 때, 그, 뭐, 100개를 샀다. 100개 사가지고는 뭐 0.007을 해가지고는 0.1달러밖에 안 되니까, 1000개, 1000개. 하여튼,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샀다. 10,000개를 사면은 소수점 4대를 올라가야 되니까 1달러 가지고 7달러 0.000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7달러를 가지고 10,000개를 샀다. 10,000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딱 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가 됐느냐? 10,000개면은 7만 불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격차 해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플랫폼 가격을 19차례 걸쳐가고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졌는데 격차 해소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5천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도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5천억이 정말 5천억인지 아니면은 이게 0. 뭐 00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쭉 내려갔을 때 실제로는 뭐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5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수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제 거래소의 가격과 이 플랫폼 가격의 격차가 없는 상태에서 그 격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통상적으로 아까 뭐 1.5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을 시킬 경우에 25%의 갭을 둔 거지요. 거래소의 가격이 1.5달러 정도가 되고 플랫폼 가격이 1.5달러니까 2달러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플랫폼 가격을. 그럼 25% 정도의 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퍼센테이지는 한 배라고 하는 게 0을 두 개를 더 붙이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00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10만 배, 10만 프로, 100만 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격차 해소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생태계, 생태계가 박살이 나는 경우를, 그거를 걔들이 이야기를 한 논리대로라면은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 다 해지하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거래소의 가격이 지금은 제 손가락이 거래소의 가격이 보이지만은 이게 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정도의 격차가 났을 경우에 이거는 단시간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근데 끝도 없이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KOK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M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M자 마지막 쪽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이야기한 대로 플랫폼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될 경우에는 격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계속 발생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가격 이원화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가격 이원화를 하는 이유가 플랫폼 가격이 높고 거래소의 가격이 낮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요만큼의 격차만큼의 이득을 본 상태에서 그 이득이 나는 만큼의 후원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찾아와서 소위 말해서 물타기 비슷하게 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천만 원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끝끝내 이제 좀 만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은 손해를 더 보시진 않았죠. 그럼 최소 7달러일 때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 아니면은 0.7달러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1억 원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10만 불치를 했다고 했을 때 만 불만 가지고도 10만 불에 10만 불과 똑같은 그, 이, 개인의 교환 자산, 그러니까 스테이킹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한 거,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차 해소라는 용어 자체가 플랫폼 가격과 가격 이원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격차가 적도록 계속 유지를 해 가는 게 맞죠. 제가 예전에 그거를 지금 한번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에버리지를 19차례 상승이 되는 어, 각각의, 해당이 되는 퍼센테이지를, 에버리지를 그때 계산을 했을 때 26.7%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각각이 19번 상승이 될 때 어느 정도의 이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키느냐, 26.7%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플랫폼 가격이 있는데 거래소의 가격이 한 25%, 26% 떨어져 있다가 쭉 붙어가지고 거의 타치를 할 때 되면은 그게 하루 또는 처음에는 이틀인가 그랬다가 그게 하루 이내로 이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열화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이게 격차를 줄여갔죠. 이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이 상승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격차 해소라고 하면 격차가 없으면은 좋잖아요. 근데 항상 25%, 한 평균 25% 이상을 상승을 시켰잖아요.
어떤 때는 뭐 1달러에서 1.2달러니까 그 20%예요. 근데 3달러에서 3.8달러인가? 뭐, 그랬을 때, 그것도 한 20 몇 프로 되겠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이건 격차 해소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만한 이 갭을 계속 둬야지만이 많은 이 신규 뭐 그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신규 스테이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최상 그러니까 7달러에 있는 거를 이 1달러도 아니고 0.7달러도 아니고 0.0007도 아니고 0.0002달러 이하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큰 격차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은 100만 퍼센테이지 이상을, 그러니까 그게 0.0029 7달러라고 하면은 300, 한 30만, 330만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격차를 두고서 눈가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 공지사항을 올려놔놓고 격차 해소 이런 거 운운을 하면서 플랫폼 가격 상승을 시켰다고 하면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꾸로 내려갔을 때 따라 내려왔어야지만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 육성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나선 사람이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나선 사람을 거기다가 씌웠는지 어땠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라고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제가 변호사가 질문을 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피고인의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이 원고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1억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 11억 원이라는 게 피해자들 중에서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는 5억 원에서 50억 사이에 5억 원 조금 넘는 사람 두 사람에 10억 8천만 원인가 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인으로 나온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나왔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사실, 뭐, 자기가 진술서에 도장을 찍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자기는 뭐 확인을 그거 내용 자체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피해자 중에 최고로 많은 그 손해를 봤다는 사람, 그 사람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느 쪽의 입장에 서서 정언을 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나왔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정인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그 10억 8천 뭐 그러니까 약 한 11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 또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커뮤니티 풀로 거기 쓰는 표현이 그 메인넷으로 자산 이전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묻던데, 그 정의는 100% 전부 다 자산 이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KOK는
K스타라는 걸로 수합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리까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피해자, 고소인 중에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정인으로 나섰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정인으로서 그날 그 참여, 그 방청을 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방청을 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답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자산 이전까지 해갖고 K스타로 수합이 돼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KOK를 이미 지는 다 찾아간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신문 내용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2021년 4월 이후부터 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걸 그냥 미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게 정인한테 묻기를 21년 4월 이후부터 미디움이 이런 그 원금 보장과 같은 이런 그 내용들을 쓰지 말아라고 그 공지사항에 올렸는 거 아시냐고 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때 이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피식 웃었을 때 그 다른 방청객 쪽에서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거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도 그렇게 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피고인석에 앉혀놨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게 변호인이 내세운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게 21년도에 뭐 200억 원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직원 한 230명을 가지고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를 투자를 뭐, 어, 했다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은 메인넷만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1년 4월 이후부터 공지사항으로 헤어케어 플랫폼의 공지사항에다가 미디움이 그런 그 홍보 가이드라인, 소위 말 제가 그 정상적으로 공지사항의 타이틀이 홍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그런 원금 보장 유사 수신 이런 용어들을 이런 의미를 내품, 내, 내포하고 있는 식으로는 그 소개를 하지 말라라고 홍보 가이드라인을 거기서 계속 내왔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미디움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공지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또 돌아가 보면은 KOK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리미티드, 즉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먼저 4월 15일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과 계약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빠져야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 아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뭐 KR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공지를 했어야지요. 근데 말로는 변호사는 분명히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런 공지들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에는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거는 유령 회사고 뭐 그 저기 페이퍼 컴퍼니고 아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놈들과 또 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그전에 공지들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 나왔고, 즉,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계속 그런 공지들이 전부 다 나온 게 22년 3월 29일인가, 뭐, 그때까지, 28일까지인가, 계속해서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오다가, 메타M으로 이름 바뀐 걸로 또 한 두 달 정도 나오다가, 뭐, 어, 어떤 때는 미디움 팀으로도 이름이 나왔다가, 미디움, 그, 저기, 어, K 스테디움 PT로, K 스테디움 팀으로 나왔다가 K 스테디움 PT로 나왔다가 뭐, 지 멋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공황장애 뭐,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을 정인석에 씌워놔놓고 뭐 하는 짓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배임 행위다. 이거는 형평성도 변호사도 그 이야기를 해요.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 보다 높았을 때 높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역전이 됐을 때 다 팔고 나온다 이거죠. 해지를 하고서. 그러니까 결국에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5천억 원치 들어왔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7달러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려갔지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낮은 가격으로 5천억 정도 지가 스테이킹이 돼가 들어온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5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은 고정이 돼 있는 상태 곱하기 했을 때 5천억을 이야기를 했겠죠. 5천억 원이라고 하면은 한 4억 불 정도, 알지? 4억 불인가? 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고 이 격차 해소 때문에 플랫폼 가격을 계속 이게 상승을 해 갔는데 그거는 10여 차례가 아니고 그냥 뭐 저기 19번이에요. 정확하게. 변호인도 그거 모르고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여자도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피식 웃었는 이유가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육성이고 그다음에
육성이라는 사람이면은 뭔가 되게 많이 알 것 같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밥통이었잖아요, 밥통.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직급이 높다, 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일성, 1레벨, 보상체계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5명을 딱 소개를 하게 되면 스테이킹을 300불 이상을 딱 5명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자동으로 소위 말하는 오토매티컬리 원 레벨이 돼버려요. 삼성, 1성짜리가 3명에다가 뭐 인원이 조금 더 맞춰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딱 맞춰지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코드가 뭐 소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참여 코드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거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추가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2성이 될 수도 있고 3성이 될 수도 있고 4성, 5성, 6성, 7성, 8성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저 방청을 하면서 저는 8성이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이성건이라는 놈이 또 하나가 더 저기 8성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 그렇게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봐가지고 팔성이 또 있어요. 유일의 팔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급이라는 게 뭐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원으로 있다가 대리가 되고 대리로 있다가 과장이 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는 연차에다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보통은 3사, 3사 뭐 이런 식으로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딱 어떠한 3년, 4년 또는 이제 특진 비슷하게 호봉을 한 개 더 받아가지고 홀수가 돼 있는 거를 한 개를 더 받으면은 한 해가 빨리 진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시점이 딱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게 진급자 발표가 나고 인사 발령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요건들이 딱 맞춰지면은 성이 바뀌고 그 성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커진다는 이야기.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성이라는 여자가 머리에 든 게 있느냐?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답변마다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러워했었었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도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뭘 많이 안다. 그것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 김천 뭐 이쪽 지역에 어 여러분들도 알만한 지금 이름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뭐 교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사이버대학교 교수인가 뭐 하여튼 대학원 교수가 한 사람이 설명을 하러 다니고 강의를 엄청 받아먹은 놈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천 지역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돈 달라 그랬어요. 돈 안 주면 저는 안 한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이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저는 어, 강의를 해줄 수는 있어도 돈 안 받고는 못한다. 내가 공짜로 나는 내 시간 들어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난 공짜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끝나고 나서 어 저는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잘난 사람 다음에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부담도 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할 시간만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만큼은 개념적으로 현재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같이 플랫폼 가격이 존재를 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걔들이 이야기하는 격차가 그 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가격 상승을 이 플랫폼 가격 상승을 항상 할 때마다 갖다 붙이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내려오는 것도 내용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계속 따라 내려와서 붙어줘야 된다. 격차를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퍼면 안 된다.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걔들이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330만 퍼센테이지만큼 격차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격차 해소에 대한 역할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 자산 자체가 분명히 비트나 이더, USDT, KOK 이렇게 네 가지로 했지만은 보상을 주고 해지로 해가지고 주는 물량은 전부 다 KOK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 이더, USDT는 지들 처먹으라고 그냥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가격을 방어를 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한 걸 소각지갑으로 보낸 만큼 다시 보상용 재원을 다시 거기다가 쓰지 않는 것, 시들도 주둥아리로 다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전체 전량 소각을 한다면서요. 소각하지 말고 보충 15개에서 소각되는 양만큼을 보충을 해줘야지. 15, 그 나머지 50개 중에서 15개만 남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해도 되지요. 거래소의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제가 또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보상을 받거나 해지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KOK를 가지고서 뭐 그 골프 관련되는 뭐 그 라운딩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뭐 쇼핑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골프채도 그 골프 클럽도 살 수 있고 명품 가방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제공되어 있는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뭐 그런 거에 써도 되고 그걸 하지 않고 현금화 해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데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4.57개로 해가지고 프리미엄으로 해서 한 달 구독권 그거를 매수를 계속 했어요. 구매를 했어요. 4.57만 하면은 더 이상 쓸 것도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콘텐츠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게 4.57개,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457개밖에 457만 개밖에 안 되죠. 457만 개가 맥시멈이에요. 457만 개, 지금 457만 개가, 거래소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 0.0001이라고 하면은 4천, 한 4,500, 4,600만, 아이, 아, 이게 총 7자리잖아요. 457달러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거지요. 457달러 가지고 그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이 된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래소가 뭐 GBG부터 해가 쭉 이렇게 이제 뭐 쿠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저기 뭐지 바이비트 뭐 게이트 아이오 뭐 그런 것들 상장이 되는 게 그만큼 상장이 되면은 사업성이 엄청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장이 된 게 아니냐라고 물어요. KOK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했는 이런 이력들이 매출이 엄청나고 사업성이 있다는 게 판단이 돼가지고 상장이 되느냐? 마당자선 그거 아니에요. 나름 거기에 이 요건들이 있겠지요. 그러면은 알려지지 않은 신규 토큰들이 상장이 그러니까 ICO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레지스터를 뭐 이게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등록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피고인 측이 좀 그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만하고 쓸만한 볼만한 콘텐츠들이 있었느냐? 웃기 샀는들이 없어요. 꽝이에요, 꽝.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명품 가방,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한정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올려놓은 것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가져가는 것들도 그, 이 초창기에 했던 고 레벨들, 그런 것들만 사갖고 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살 수 있을 만큼 물량을 그렇게 올려놓지 않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솔드아웃 해가지고 다 판매가 다 된 상태. 금방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거를 해놔놓고 사업성 있는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웃기 샀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쭉 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는 정말 속으로 욕 엄청나게 씨부렸어야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 느끼면은 뭐 잘 느꼈겠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여기 이 변호인 측이 그나마 제일 낫겠죠. 판사는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인석에 들어섰고 뭐 위정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까지 한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변호인이 이 물었을 때 주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가 뭐 그때쯤에는 제동을 걸어요.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맞다, 안 맞다. 예스와 노로 대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적 있냐? 있다. 아니면 없다. 본 적 있냐? 그러면 본 적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여자는 뭐 아예 그런 게 뭐 혼자서 정말 그 제가 보고 이렇게 그 방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런 거를 데려다 놓고 정언을 듣겠다라고 한다. 그 자체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거의 뭐 한 시간 반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아니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인석에, 정인석에 거기에 조직위원장, 뭐 방장, 뭐 그, 어제도에 그, 저기, 뭐죠? 어, 시의원 출신 그런 사람들이 정인석에 좀 앉아서 답변하겠다라고 그런 거를 좀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못하다는 그것들도 위정죄로 위정의 벌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엄한 소리 했다가는 그때는 위정죄에 걸려드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플랫폼 가격은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정말 핵심이었고 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플랫폼 가격이 정말 이 사업이 이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하는 부분에 이것만큼 이 중요한 게 사실은 없었다. 근데 그거를 그놈들도 그렇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겠다.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걔들이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이 3.5달러일 때, 7달러일 때, 이렇게 봤을 때 돌려주는 거 자체도 있잖아요. 해지를 하고 나올 때도 7달러로 되어 있을 때와 3.5달러로 했을 때 들어갈 때는 이게 3.5달러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US 달러로 표시되는 게 10,000달러다라고 했을 때 3.5달러, 그러니까,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00달러일 때 이 플랫폼 가격이 1달러면 만 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5달러다. 그러면은 5분의 1인 2천 개밖에 못 갖고 나와요. 가격도 떨어져 있는데 이 플랫폼 가격은 움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끄잡아 내버리면은 지금은 3만 3천 배만큼 떨어져 있는데 가격 자체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330만 퍼센테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건 가치가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놈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지만 들어봐서도 안 들어가지만은 얘들이 이렇게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그 종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버티다 안 돼가지고 그냥 피해자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도록 만들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도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보면서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거는 메인넷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 풀로 넘기는 것과 메인넷으로 넘기는 거 뭐 이런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자 풀에다 옮겨가지고 그 옮긴 것도 옮겨놔놓고 지들이 또 뭐 이게 케이스타로 수합을 해서 바꿔보려고
그다음에 전량 소각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KOK를 어쨌든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공지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KOK 지갑에서 이거를 거래소로 내보낼 때는 K 스테디움의 앱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K 스테디움에서 운영을 하는 그 지갑을 한번 통해서 다시 나가야 돼요. 이런 미친 지랄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들이에요. KOK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요. 왜 그 지랄을 떨어 놓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니들 다 죽이겠다. 피 말려 죽이겠다. 이런 거 말고는 거지를 떨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거지를 떨 수 있느냐? 능력을 그렇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저기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지들 말로는 운영사, 뭐 협력사, 제휴사, 용역사, 개발사 이건데 걔들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원래 없어야 돼요. 재단이 뻔히 살아있고, 재단이 어떠한 지시를 줘갖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지들이 다 주물럭주물럭하고 저기 재단이라는 거는 이름만 있는 재단. 뭔가 좀 지가 나서갖고 하기에 좀 뭐 한 것들은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공지를 내요. KOK 파운데이션 사람들이 공지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걔들이 착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스테이킹. 스테이킹 되어 있던 자산들이죠. 비트이더 USDT. KOK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배임의 어 그러니까 업무를 위배를 했다. 그 뭐 배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뭐 변호사도 그렇게 많고 그것들이 일도 하지 않는데 밥 처먹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말 매출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 조사해야 돼요. 그것들은 저는 자금 세탁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밖에 그거 말고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고, 이해할 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정말 좀 해보시고, 확인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그 다음에 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결국엔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뭐. 저는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기준에 그리고 거기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 합리적인 유출을 할 수 있고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